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삽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사연 들어보세요. 저는 유심칩을 빼서 휴지통에 던져 넣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혼수금 3천만 원의 진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통장이 텅 비었어요. 저는 공항 귀빈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거 참 이상하네. 분명히 돈이 있었을 텐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장난 아니에요. 혼수금 3천만 원이 다 사라졌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이륙하고 있었어요. 아, 그 돈 말이지? 내가 썼어. 벌써 제주도 가는 비행기 타려고 공항에 와 있거든. 전화기 너머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유심칩을 빼서 휴지통에 던져 넣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 69년 중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가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생을 식당 주방에서 살았습니다. 23살에 시집와서 25에 아들 하나 낳고 30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그때부터 혼자였죠.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국밥집 문 열고 밤 10시에 문 닫고 손에서 파 냄새가 가시질 않았어요. 앞치마는 늘 기름때가 찌들어 있었고요. 겨울이면 동상이 터지고 여름이면 불 앞에서 정신을 잃을 것 같았지만 전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우리 준호 때문이죠. 우리 아들은 대학 보낼 거야. 양복 입고 출근하는 사람 만들 거야.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준호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까지 전부 제가 댔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국밥 한 그릇씩 팔아서 모은 돈으로요. 준호가 대학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을 때 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데 말이죠. 준호가 33세 결혼했어요. 신부 이름은 한지민. 서울 강서구에서 자란 딸이라고 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찜찜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거든요. 어머니, 저희 신혼집에서 같이 사세요. 결혼식 날 지민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고마운 줄 알고 아들 신혼집에 들어갔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지민이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뭐 드셨어요? 마늘? 집안에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요. 국밥집에서 40년을 일했으니 몸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죠. 저는 미안해서 바로 샤워했어요. 옷도 세탁기에 돌렸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혹시 방에서 나오실 때 문 좀 닫아주세요. 냄새가 복도까지. 어머니, 빨래 좀 따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옷이랑 섞이면. 어머니, 저희 친구들 오는데 그날은 좀 외출하시면 안 될까요? 냄새, 냄새, 냄새.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냄새나는 짐짝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예민한가 보다. 신혼인데 시어머니랑 사는 게 불편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최대한 눈에 안 띄게 살았어요. 내 방에만 박혀 있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미역국이랑 깍두기를 식탁에 올려놨는데 며느리가 준호한테 이러는 거 있죠. 오빠,
이거 또 어머니가 만드신 거지? 나 이거 못 먹겠어. 냄새가 너무. 그냥 치워도 돼? 그래, 치워. 엄마한테는 내가 말할게. 준호가 그랬어요. 전 부엌 앞에서 그 말을 다 들었어요. 밤새 사골 고아서 끓인 미역국을, 손이 시리도록 무 씻어서 담근 깍두기를 그냥 치워하는 거예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아내 편 드는 건 당연한 거니까. 전 이제 한 발짝 물러서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며칠 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민이가 준호한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제 방에 있었는데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오빠, 우리 이번에 아파트 갈아타야 되잖아. 근데 목돈이 필요한데 어머니한테 혼수금 받은 거 있지? 그거 써도 돼? 혼수금? 아, 엄마가 주신 3천만 원? 응. 그거 우리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쓰면 되지 않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 3천만 원은 제가 40년 동안 국밥 한 그릇씩 팔아서 모은 돈이었어요. 아들 결혼할 때 이걸로 새살림 잘 꾸려라 하면서 준 돈이었고요. 그런데 지민이는 그걸 당연히 자기 돈처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왜? 이미 우리 거잖아.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공짜로 사시는데 뭐. 밥도 우리가 사드리고 방도 내주고 있잖아. 그건 그렇지. 준호가 동의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제가 공짜로 얹혀 사는 대가로 당연히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통장, 도장.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나섰죠. 아무도 모르게. 원룸 하나 얻었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짜리. 좁고 낡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냄새난다고 하지 않는 곳이었죠.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왜 갑자기 나가셨어요? 너희 눈치 보기 싫어서 나왔어.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됐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뒤 지민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혹시 혼수금 통장 어디 두셨어요? 저희가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어서요. 그거 내가 가지고 나왔어. 네. 왜요? 그거 저희 명의로 된 건데요. 명의는 니네 명의지. 근데 돈은 내 돈이야. 40년 고생해서 모은 내 돈.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가 알아서 해. 나한테 냄새난다고 하고 내가 해준 밥 치우고 그러고도 내 돈 달라고? 양심이 있어야지. 지민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 먹여 살렸잖아요. 먹여 살려? 내가 집세 낸 적 있어? 공과금 낸 적 있어? 그냥 방 하나 쓴 거지 뭘 먹여 살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부터 준호 내외는 계속 연락했어요. 문자도 오고 카톡도 오고. 엄마, 돈 돌려주세요. 어머니, 저희 정말 급해요. 제발요. 전 답장 안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준호가 직접 찾아왔어요. 제 원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죠. 문 열었더니
준호가 지쳐 보였어요. 얼굴이 상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어요. 엄마, 제발 통장만 돌려줘요. 우리 정말 급해요. 아파트 계약금 내야 하는데. 너희가 번 돈으로 내면 되지 왜 내 돈이 필요해? 엄마가 준 거잖아요. 좋지. 근데 너희가 날 짐짝 취급할 줄 알았으면 안 줬어.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현관 앞에서 엄마 잘못했어요. 지민이가 좀 예민했던 거예요. 제가 잘못 말렸어요. 다시 같이 살아요. 집으로 돌아와요. 싫어. 엄마, 너 지금 나한테 무릎 꿇는 게 미안해서야? 아니면 돈 때문이야?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래, 돈 때문이지. 엄마가 그립거나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냥 돈이 급해서 온 거잖아. 전문을 닫았어요. 준호가 밖에서 엄마 하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살겠다고. 아들 눈치 보지 않고 며느리 비위 맞추지 않고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분식집 주방 보조로 들어갔죠. 하루 8시간 최저 시급 받으면서 떡볶이 만들고 김밥 싸고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월급으로 월세 내고 밥 먹고 생활하니까 딱 맞았어요. 3천만 원은 그대로 통장에 놔뒀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요. 준호한테서 가끔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엄마 돌아와요 였다가 나중에는 돈만이라도 줘요 였다가 마지막에는 엄마 정말 너무하시네요 였어요. 전 답장 안 했어요. 6개월쯤 지났을까요? 준호한테서 긴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지민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진짜일까? 아니면 또 돈 때문에 하는 말일까? 며칠 뒤 준호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손에 김밥 한 줄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 시작했거든요. 맛없어도 먹어주세요. 저는 김밥을 받았어요. 모양이 들쭉날쭉했어요. 밥이 삐져나온 데도 있었고요. 하나 베어 물었더니 짰어요. 짜다. 죄송해요. 아직 서툴러서. 그래도 먹을 만하네. 준호가 울었어요. 35살 된 아들이 제 앞에서 소리내서 울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엄마를 짐짝 취급하고 돈만 밝히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이혼은 진짜야? 네. 이미 서류 넣었어요. 다음 달에 확정돼요.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분식집에서 일 배워서 나중에 제 가게 차리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밑바닥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날 저는 준호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이거 가지고 당분간 써. 월세랑 밥값. 엄마, 혼수금은 아직 안 돼. 내가 정말 달라졌는지 지켜볼 거야. 1년 동안 성실하게 살면 그때 돌려줄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준호는 약속을 지켰어요. 분식집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가끔 제 원룸에 찾아와서 자기가 만든 김밥이나 떡볶이를 가져왔어요.
처음엔 맛없었는데 점점 나아졌어요. 엄마, 이제 좀 괜찮아요? 응. 이 정도면 장사할 만하겠다. 1년이 딱 지난 날, 저는 준호를 불렀어요. 통장 줄게. 엄마, 근데 조건이 있어. 이 돈으로 가게 차려. 그리고 제대로 해. 엄마처럼 40년 하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 10년은 해봐.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준호는 그 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차렸어요. 역앞 20평짜리. 좁지만 깨끗했어요. 개업날 저도 갔어요. 준호가 직접 만든 떡볶이를 먹었어요. 이번에는 안 짰어요. 딱 맞았어요. 맛있다. 진짜요? 응. 엄마가 인정한다.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지금 준호 가게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손님도 꽤 있고요. 아직 크게 벌지는 못하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원룸에서 살아요. 가끔 준호 가게에 가서 떡볶이 먹고 오죠. 외롭지 않냐고요? 가끔은요. 근데 아들 눈치 보면서 살 때보다는 훨씬 덜 외로워요. 지민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이혼 후에 재혼했다고 들었어요. 잘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요. 여러분, 혹시 자식한테 재산 물려줄까 고민하는 분 있으시면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자식이 진짜 효자인지 아닌지는 돈 주기 전에 알 수 있어요. 돈 달라고 하는 자식은 효자가 아니에요. 부모 걱정해주는 자식이 진짜 효자예요. 재산은 자식 인생 망치는 독약이 될 수도 있어요. 쉽게 주지 마세요. 자격이 있을 때 주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살아요. 69살 아직 젊어요. 앞으로 20년은 더 살 거고요. 준호야, 혹시 이거 듣고 있니? 엄마는 너 없이도 잘 살아. 근데 내가 돌아와서 더 행복해. 앞으로도 잘하자. 오늘 저녁엔 뭐 먹을까요? 준호 가게 가서 떡볶이나 먹어야겠어요. 아들이 만든 떡볶이, 이게 제일 맛있어요. 자유니까요. 오늘도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자신의 나이를 적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